과잉 성취 그거 자 지금 당뇨는 어떻게 해서 당뇨가 생기는지 얘기를 해줄게요. 자 아까 제가 당은 어디서 태워진다 그랬어요? 세포 미토콘드리아.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태워진다 그랬죠? 네. 예? 자 그러면은 당이 어디로 들어와야 돼? 세포 안으로 들어와야 되죠? 네. 근데 세포는 문이 닫혀 있어요. 못 들어가 당이 세포 안으로. 그럼 어떨 때 당이 그럼 세포가 열리느냐? 이 당이 우리가 밥을 먹게 되면 뭐가 상승이 되죠? 혈당이 상승하게 되죠? 혈당이 상승하면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 분비가 돼요.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인슐린이 세포벽을 자극하게 되면 그때 세포벽이 열려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면 세포벽이 안 열리죠. 인슐린 분비가 완전히 안 돼서 세포벽이 안 열려서 생기는 당뇨는 그게 이제 소아당뇨, 일형당뇨라고 해요. 그럼 못 고쳐요, 여러분들이. 인슐린 자체가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췌장이 망가진 경우죠. 왜 망가져요? 태어날 때부터 췌장이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되고 성장이 안 돼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후천적으로 약을 잘못 먹어서 췌장 기능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한약 잘못 먹어서 췌장이 망가진 사람 꽤 많아요. 전 여러 봤어요. 췌장 그래서 망가져서 못 고치는 당뇨에 걸린 사람들. 그 사람들 췌장 이식 수술해야 돼요. 못 고쳐요. 관리만 할 수 있어. 관리만. 고치지는 못해요.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인슐린이 하는 역할은 사용하고 남은 당을 다시 뭐로 합성한다 그랬어요? 지방으로 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는 사람일수록 체지방이 자꾸 늘어난다 그랬죠 아까. 그렇죠? 살이 찐다 그랬죠. 인슐린이 하는 역할은 쓰고 남은 당을 다시 지방으로 합성하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체지방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했어요 제가 아까. 자 그런데 이건 지금 지방이 많이 껴서 지금 생기는 병들이 계속 오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혈관에도 꼈다가 이제 더 이상 낄 데가 없다. 너무 많이 꼈다. 그러면 이제 어디 가서 끼면 세포에 가서 껴요. 이제 지방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혈당이 올라가서 인슐린이 세포벽을 자극하려고 그러는데 기름 떡갱이 때가 껴갖고 자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문이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안 열리죠. 그러면 당이 열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그럼 혈당이 안 떨어지죠. 혈당이 안 떨어지니까 피가 끈적끈적해지죠. 피가 끈적끈적해지니까 피가 잘 돌겠어요? 안 돌죠. 그럼 이 끝에까지 피가 안 오겠죠. 말초까지. 말초까지 피가 안 오니까 말초에 있는 세포한테 산소도 공급 못하고 영양소도 공급 못하게 되죠. 그러면 세포가 썩어 들어가죠.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은 손발 나중에 다 자르잖아요. 썩어갖고. 그렇죠? 거기다가 모세혈관을 다 막아버리겠죠. 이런 지방들이. 처음에 모세혈관부터 막겠죠. 그럼 모세혈관에 관련된 기관들이 다 망가지죠. 가장 먼저 망가지는 게 모세혈관이 많이 모여있는 신장 기능이 나빠지죠. 당뇨병 환자는 제일 먼저 망가지는 게 신장이에요. 모세혈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세혈관이 많이 모여있는 눈이라든지 그러니까 백내장, 목내장이죠. 그렇죠? 그 다음 귀라든지 뇌라든지 이런 데가 서서히 하나씩 망가져 나가죠. 그래서 당뇨병에 걸리게 되면은 합병증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피도 굳지도 않아. 그래서 수술도 못해. 자 그러면 당뇨병이 난 사람이 이 혈당이 올라가게 돼서 혈당이 안 내려가면은 여기 가서 태워지지 않아서 내려가지 않으면 사람이 죽게 생겼으니까 할 수 없이 피 속에 있는 당을 배출시켜 버려 있죠. 그래야 살 수가 있지. 그래서 당뇨가 생긴 사람은 당을 소변으로 배출시켜 버립니다. 왜? 소모가 안 되니까. 그래서 소변이 달달해지죠. 당이 섞여 나오니까. 그래서 당뇨예요. 그래서 당뇨는 소변을 자주 넣게 되죠. 자꾸 당을 빼내니까 소변을 자주 넣어야 되죠. 근데 소변을 넣으면은 수분도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계속 조갈이 나죠. 목이 마르죠. 숨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다음. 굉장히 많이 물을 마시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어도 세포 속에는 에너지가 생기지 않으니까 세포는 계속 밥 달라고 아우성 치겠죠. 그러니까 계속 배가 고파요. 그래서 다시 많이 먹게 돼요. 그래서 이 당뇨병을 삼다병이라고 해요. 많이 싸고 많이 마시고 많이 먹는다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소변을 계속 자주 넣고
계속 조갈이 나고 밥을 계속 먹는다? 그러면 혹시 내가 당뇨가 생겼나?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꼭 당뇨병은 아니더라도 의심을 해봐야 되죠. 자, 그러면 병원에 가야죠, 이제. 당뇨가 생겼으니까. 네. 그 병원에 가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별로 해줄 게 없어요. 이거 심혈관계 질환은 병원에서 해줄 게 없어요.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인슐린을 또 주사 놔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인슐린이 한 개가 자극하다가 자극강도가 두 개가 자극하니까 자극강도가 커지죠. 그러면 이제 또 세포벽이 탁 열리겠죠. 그러면 이제 혈당이 쫙 떨어지니까 어휴 이제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남은 당을 다시 지방으로 합성하는 거죠. 뭐 한 개가 합성할 때고 두 개가 합성할 때고 어느 게 더 많이 생겨요? 두 개. 두 개가 합성할 때 더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지방이 또 끼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인슐린 두 개 갖고 안 되죠. 그럼 또 올리죠, 인슐린을.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세포벽이 열리겠죠. 그런데 또 더 많은 지방이 생기게 되겠죠. 또 끼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열리지 않는 때가 오죠. 그럼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어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죠. 손발 다 잘라야죠. 밥도 자기가 못 먹어요. 먹여줘야지. 눈도 안 보여요. 소변도 못 넣어요. 방광염, 신장염, 막 염증이 막 생겨요. 수술도 안 돼요. 뭐 끝장나는 거죠. 그 사는 게 아니죠, 그거는. 너무 괴롭죠. 그냥 대충 살다 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괴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병원에 가서 인슐린 주사를 맞는 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죠. 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기니까 할 수 없이 인슐린 주사는 맞아야 돼요. 네. 할 수 없이 맞아야 되지만 이게 답은 아니다. 이건 생명을 좀 단축시키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인슐린을 놔주면서 의사 선생님이 당뇨병 환자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어떻게 하라 그래요? 당뇨병 환자한테? 자, 다이어트라는 게 칼로리를 조절하는 얘기죠. 네. 칼로리 섭취 조정하라 그러죠. 그 다음 또 뭐 하라 그래요? 운동하라 그러죠. 그 다음 또 뭐 하라 그래요? 잡곡밥 먹으라 그러죠. 그죠? 우리 지금까지 했던 얘기잖아. 네. 지금까지 우리 한 얘기가 이 얘기잖아요, 지금. 네. 근데 왜 인제서 의사 선생님은 내가 당뇨 걸렸을 때 가르쳐 주냐고, 이거를. 미리 좀 가르쳐 주지. 당뇨 걸린 사람한테 이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야. 이것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칼로리 조정은 뭘 갖고 해야 된다? 파이버네. 운동은 뭐 갖고 한다? 말투. 작곡은 뭘 먹는다? 여기는 라이프팩을 먹어야 된다 그랬죠? 고혈압 이후부터는. 네? 그 다음에 모세혈관이 막히는 거. 이 모세혈관이 막힌다 그랬잖아요. 네, 콜레스테롤을 먹어줘야 되겠죠. 이게 당뇨 처방이야. 지금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당뇨 처방이에요. 고혈압하고 똑같아. 아까 본태성 고혈압 있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거 얘기해주면은요, 인슐린 이렇게 해준다, 이걸 얘기해주면은요, 그러면 당뇨병 환자들 깜짝깜짝 놀라요. 이걸 몰라요, 이거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 이걸 꼭 먹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이 제 강의 듣고 나면 이걸 꼭 예하라 걸어놔요. 그러고서는 이거 생각해보세요. 이거 겁나는 거 아니에요? 점점 심해지는데? 지금 몸이 죽어가고 있는 건데? 자기는 혈당 조절되니까 그게 좋은 건 줄 알았지. 알고 보니까 죽어가는 길이네. 나중에 엄청나게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다 예하로 걸거든요. 근데 제 강의 듣는 사람은요, 이렇게 먹으라 그러면 와서 나중에 끝난다 그래요. 제가 이건 꼭 먹을 건데 이거 말고 더 먹을 건 없어요. 그리고 또 물어봐. 더 먹을 건 없냐고요. 근데 또 신장이 좋은지 나쁜지를 먼저 알아봐요. 신장에 혹시 문제가 있느냐 없냐 물어봐서 없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더 추가도 시켜줘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심혈관계 질환에 좋은 이제 그 여러 가지들 마리노메가라든지 유스라든지 유스는 잘 안 권해준다고 마리노메가를 추가로 넣어주지 그래요. 왜냐면은 유스는 당뇨병 환자들이 먹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요. 한 3개월 정도. 그래서 제가 유스는 잘 안 권해줘요. 근데 미리 얘기는 하죠. 만약 권해준다면. 그런 분들은 가능하면 줄이는 게 좋아요. 가끔에 줄여갖고 이것도 오버드라이브로 바꾸는 게 좋아요. 만약 심장에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 그러면 이걸 오버드라이브로 바꾸고 파이버에 프레스니 아스키어도 이 정도만 먹어줘야 되고 라이프팩도 안 돼. 신장 안 좋으면. 근데 아까
보약도 분태성이 있고 했잖아요. 그게 분태성인지 아니면 그거 알아요 본인이. 어디 막혔대 혈관이. 그리고 스텐 수술했어 막 이런 사람들. 아니면 어디가 지금 막혀있어 이렇게 알아요 본인이. 왜 병원 가서 검사 받으면 나오니까. 그럼 그거는 알겠는데 95%가 본태성이니까 모르고 있으면 다 본태성이라고 보면 돼. 근데 뭐 스텐 수술했다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그 혈관 확장 수술 이런 거 한 사람은 다 2차성 부분이죠. 당뇨 어려워요? 아니요. 쉽죠? 네. 이건 3년짜리야 당뇨는 여러분. 이거 최소 3년 먹어야 돼요. 그러면 저것도 당뇨약이랑 같이 그럼요. 당뇨랑 같이, 그러니까 이 인슐린이랑 같이 먹는데, 이렇게 해서 인슐린이 잡히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인슐린을 증가 안 시켜도 그 혈당이 잘 잡히면 조금씩 빼겠죠. 그래서 완전히 다 뺐는데도 불구하고 혈당이 잡힌다. 그럼 완치된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고혈압, 여기에 당뇨를 다 보통 이거 3종 세트 가지고 계시면 저거를 다 그냥 네, 근데 그 상은, 그러니까 막 당뇨 처방으로 하면 나머지도 다 같이 잡히죠. 왜냐면 결과는 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있죠. 그냥 심혈관계도 안 좋고 뼈도 안 좋고 위도 안 좋고 완전 종합병원이죠.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죠. 네, 그런 사람들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화장실 가면 큰 게 먼저 나와요, 작은 게 먼저 나와요. 급한 거 급한 게 먼저 나오죠. 그러면 그 사람이 제일 급하게 생각하는 거 먼저 해주는 거면 되는 거예요. 막 지금 당뇨로 난리를 피고 있는데 자기는 관절 좀 안 아팠으면 좋겠대. 내가 볼 때는 당뇨가 더 심각한 것 같은데 그래도 먼저 관절부터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이 편안해지면 나를 믿죠. 네, 그 다음에 당뇨 들어가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제일 급하게 생각하는 건 먼저 스타트하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야. 상대방한테 맞춰주는 거야. 이건 의사가 아니에요. 의사는 의사 소견대로 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잠깐만요. 저런 상태에서요 쓸개가 없는 쓸개는 전혀 관계없어요. 쓸개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또 간 얘기할 때 할 거야. 근데 오늘은 시간이 돼서 오늘 못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간, 그 다음에 그 비만, 그리고 이제 그 위장, 소장, 대장, 그 다음에 암, 요까지 할 거야 아마. 다음 시간에. 그럼 아까 당뇨에서 췌장이 망가지신 분들은 똑같이 먹어요. 아니 먹는데 완치는 안 되죠. 그냥 안 되죠. 평생 이거로 그럼 평생 해야죠. 방법이 없죠. 인슐린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췌장이 망가져서 인슐린이 안 나오는 방법, 사람은 이식 수술하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앞으로 이제 그 뭐 유전자 그 저기나 아니면은 줄기세포 시술이 돼서 다시 뭐 살릴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안 되니까 현재로서는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이걸 먹게 되죠. 근데 위가 안 좋은, 너무 안 좋은 사람들은 흡수를 못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다 필요 없어요. 일단 위부터 잡아야 돼요. 위가 좀 제일. 위가 가장 문제인 사람은 가장 먼저 위부터 잡아야 되는데 위는 최소 6개월 AR로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건 다 AR로 6개월에서 3년까지 AR로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유수 하나 단품 들어가고 이게 아니에요. 고혈압에 유수 좋대. 콜레스테롤에 유수 좋대. 콜레스테롤에 유수 좋대. 이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렇게 하면은 이 빵점이야, 빵점. 그러면 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뉴스가 만병통치약이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여기 뉴스 들어간 게 없잖아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 그죠? 이거 설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교수님 앞에 있는 이제 그 생활이나 전체적으로 운동, 영양 이런 쪽이 다 문제가 있을 때 점점 심각해지는 구조인데 그런 게 크게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뭐 약간 그 공태성 혈압이 높다거나 아니면 막간에 마비가 왔다거나 이럴 때는 콜레스틴이나 그런 식의 아까 바이오진코 이런 것들만 단품으로도 들어가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없다고 그러신 게 이제 뭐냐면 운동도 제대로 하고 영양 섭취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골고루 하면서 잡곡도 먹고 그러는데도 심혈관계 질환이 좀 안 좋아진 경우는 노화가 일어났다고 봐야 되죠. 그럴 땐 유수를 드시는 거죠. 노화된 거를 다시 리셋시키는 게 유수죠. 그럼 여기서 뭐 시간 다 됐는데 에이즈락이라는 걸 조금만 설명드리고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잠깐만 설명드리고 에이즈락 내가 설명 안 했나 요전에? 네. 네? 했죠? 안 했어요? 아니 뉴스핀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에이즈락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늙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돼요? 네. 늙은 게 다시 젊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믿어요? 네. 이제는 믿지만 예전에는 좀 지금 믿어요? 네.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은 뉴스 다 들으시고 계십니까? 네. 안 시켜도 다 들으시고 계시고요? 네. 할 말이 없지. 자, 그럼 원리가 뭐냐, 원리가. 옛날에는 노화가 왜 일어나는지 몰랐다고요. 왜냐면 피부가 28일 전에 나온 피부가 왜 이렇게 늙느냐.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28일 전에 나온 피부잖아요. 근데 28일 만에 왜 이렇게 늙었냐는 거예요. 근데 뭐 의사한테 얘기하면 노화가 일어났어. 그럼 내 피부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거라면 노화가 일어났단 말이 맞죠. 오래됐으니까. 근데 28일 전에 새 세포가 나왔는데 노화가 일어났다? 그럼 28일 만에 노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거는요. 뭐가 이상하죠. 또 어떤 사람은 생성되는 세포보다 파괴되는 세포가 많아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은 점점 쪼그라지나요? 눈알 때 흐물흐물해지고? 안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옛날엔 답이 없었죠. 근데 세포라는 거는 계속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새로운 세포가 항상 만들어지는데 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세포가 어릴 때랑 똑같으냐 하는 거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졌지만. 왜 그러느냐? 똑같이 우리 유전자 속에 있는 유전 정보에 의해서 복제를 해낸 거지만 이 유전자는 어릴 때랑 똑같지만 여기에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 그 변화의 의미는 제가 피아노를 얘기 드렸죠. 피아노가 줄이 잘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잘 맞을 때는 아름다운 선율이 나오지만 그 줄이 늘어지면 이상한 소리가 나온다 그랬죠. 그럼 이 안에서 유전자가 이상하게 늘어졌다든지 막 이렇게 되면은 유전자가 복제되는 세포가 이상한 세포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새로운 세포가 나와도 그렇게 이상한 세포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이상한 세포가 모이는 게 노화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세포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유전자는 이렇게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단백질에 감겨서 이렇게 그 스프링처럼 생긴다 그랬죠. 이 히스톤 단백질이 안에 들어가 있고, 그렇죠? 스프링처럼 생겼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면은 유전자가 강하게 발현이 되고 줄어들면은 유전자가 약하게 발현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 약하게 발현이 된다는 건 이렇게 이 유전자가 쪼그라들면은 약하게 발현이 되고 이렇게 늘어나면은 강하게 발현이 된다 이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 안에는 유전자는 똑같다 그랬어요.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똑같지만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머리카락 색깔은 태어날 때 다 틀려요. 한 명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인간의 머리카락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그렇게 많으냐, 사람마다 다 틀리느냐, 그게 아니라 머리카락 색깔을 결정해주는 유전자가 벌어져 있는 사람은 까만 머리가 나오고 조금 줄어들어서 태어나면은 갈색 머리가 나오고 더 줄어들어서 태어나면 금발이 되고 완전히 붙어서 태어나면 백발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 세기에 따라서 머리카락 색깔이 바뀐다. 이거 간격에 따라서. 유전 정보는 한 가지밖에 없지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까만 머리를 갖고 이렇게 쭉 벌어져서 까만 머리를 갖고 태어났어도 갑자기 흰머리가 나오는 순간이 생긴다. 그럼 우리가 옛날에 늙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이렇게 벌어져 있던 유전자가 탁 달라붙어서 그렇다. 이렇게 돼서 그런다. 이렇게 하면 검은 머리가 나오다가 이렇게 하면 흰머리가 나오게 된다. 왜? 유전 정보가 꺼져버리니까 약하게 발현이 돼서. 그렇죠? 그런데 왜 멀쩡하게 펴져 있던 유전자가 줄어드느냐?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유전자가 멀쩡하던 놈이 줄어드는 이유는 여기에 메틸기나 아세틸기가 붙어서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메틸기나 아세틸기가 붙어서 이렇게 확 줄어드는 현상을 메틸레이션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럼 요새 유전자 검사하는 키트들이 레이션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 중에서 위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이렇게 켜져 있어야지만 위암에 안 걸리는데 그 부분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메틸레이션이 돼서 확 죽어있으면 이 사람은 위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구나 라고 미리 진단하는 게 요새 하는 유전자 검사 키트예요. 네? 그 다음에 심혈관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방을 갖다가 지방 대사에 관련시키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만들고 하는 쪽에 유전자들이 꺼져 있으면, 이 사람은 고혈압에 걸리겠구나 하는 걸 미리 예측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메틸레이션 검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 메틸레이션을 일으키는 아세틸기나 메틸기는 어디서 오는 거냐? 바로 음식에서 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 속에 있는 메틸기와 아세틸기가 우리 유전자의 변형을 계속 갖고 오게 된다. 그게 자꾸 누적이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세포가, 그러니까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세포가 어릴 때처럼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늙게 되는 거다. 똑같이 세포가 계속 나와도 새로 나오는 세포가 옛날 어릴 때 세포가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뭐라 그랬어요? 소식을 하면은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건강하려면 소식하면서 사셔야 된다. 근데 제 배를 알겠지만 저는 절대 소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알면서 내가 저걸 왜 먹느냐? 저는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죠. 왜? 얘를 띄어낼 수 있는 방법을 아니까. 띄어내서 여기 붙어있는 메틸기와 아세틸기를 띄어내서 디메틸레이션, 리셋시키는 방법을 아니까. 그래서 다시 원위치시켜주는 거니까. 그게 바로 에이지락이다. 에이지락. 에이지락 성분은 여기 붙어있는 메틸기나 아세틸기를 띄워버려서 다시 원위치로 바꿔주는 거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아니, 이게 이렇게 된 게 원위치 되는지 안 되는지 뭘로 검사를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죠. 그걸 검사하는 게 유전자 프로파일이죠. 그게 뭐냐면 여기다가 빛을 쪼이죠. 빛을 쪼이면 이렇게 넓어진 부분은 빨간 색깔로 나타나고, 완전히 줄어든 데는 짙은 청색으로 나타나고, 중간 부분은 노란색이나 주황색으로 나타나서 여러분의 유전자 어디가 지금 열려있고 줄어들어 있고 중간쯤 열려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유전자 스펙트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의 유전자 스펙트럼을 검사를 하고 에이지락을 먹고 한 달 있다가 다시 유전자 스펙트럼을 검사해서 그게 젊은 사람처럼 리셋이 안 돼 있으면 가짜죠. 그쵸? 근데 이거는 이미 검사를 해서 우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유전자 검사를 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러면 60대에 있는 사람의 피부와 20대에 있는 사람들의 피부의 유전자 프로파일을 비교해보면 완전히 다르겠죠. 그거를 다시 60대한테 에이지락을 적용한 다음에 한 달 후에 다시 그 피부를 비교해보면 20대와 거의 비슷한 유전자 프로파일을 갖게 된다. 그럼 그때부터 나오는 새살은 아기 때 새살이 나온다. 10대 새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젊어져요? 안 젊어져요? 젊어지죠. 점점 젊어져야 맞죠. 늙는 게 아니라. 물론 100% 리셋을 시키지는 못해요. 92%밖에 리셋 못 시키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이에요. 에이지락은. 나이 든 사람은 노화를 어느 정도 젊게 만들다가 그 다음부터는 유지밖에 안 되지만, 젊은 사람은 아예 나이가 먹는 것 자체를 느리게 만들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먹는 게 가장 좋다고 했어요. 여기 20대 있어요. 20대. 20대. 저 두 명. 이제 복 받은 분이죠. 이 두 분은. 자, 이분들이 100세가 되려면 80년 남았죠. 꿈 같죠? 100세 안 될 것 같죠? 돼요. 자, 80년 후에는 100살이 돼요. 그럼 증조 할머니 정도 됐겠죠. 그죠? 아니면 고조가 될 수도 있죠. 대충 우리가 증조까지만 됐다 합시다. 이렇게 기억을 해갖고. 증조 할머니죠. 자, 그러면 에이지락을 지금부터 먹고, 유수를 먹고 에이지락을 바르면은 92% 리셋이 되니까 남들 10년 늙을 때 이분은 1년밖에 안 늙어요. 그러면 남들 80년 늙을 때 8살 늙어요. 그러면 100살이 됐을 때 29, 30 정도밖에 안 돼 보인다는 얘기예요. 100살 때. 그럼 여기서 뭐가 변했겠어? 그러니까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100살 때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100살 때 이 모습이 예쁘게 차리고 나가면 오빠가 쫓아오겠어? 안 쫓아오겠어? 오빠가 쫓아오죠? 그럼 할머니라고 얘기하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오빠 이러면 쫓아가겠지? 네?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100살 먹은 할머니가 먹는다고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으면 젊을수록 이걸 먹기 시작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근데 이 복받은 분들은 할머니가 됐어도 그 누구도 할머니를 봐주지 않는 슬픈 현실에 마주하게 된다. 남자를 만나더라도 뉴스캔하는 사람 만나지 마. 그 사람도 100살일 수 있어요.
자, 저는 2009년도에 에이지락을 만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유타까지 가서 조세창 박사님을 만나서 실제로 디스커션을 해서 이거 확실하게 이 맞는 기술이라는 것까지 확인해주라. 그러고 난 다음부터 저는 그때부터 초창기 에이지락 제품부터 지금까지 먹고 쓰고 있다. 물론 쓰는 건 요새 잘 안 써요. 먹기만 하지. 먹는 게 워낙 좋아서. 근데 저는 10년 전보다 훨씬 더 젊어졌어요. 쪽팔려갖고. 앞으로 더 젊어질 거예요. 저 연초에 볼 때보다 훨씬 더 젊어졌죠. 아니야? 본 사람이 별로 없는 모양이네. 딴 데 다 젊어졌다는데 여기는 왜 안 해? 여기는 뭐 접대성 멘트도 안 해? 여기는?